자, 방학 논의는 언제야? 아, 맞아. 이거 확인하자.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아. 이걸 왜 그래? 로마, 다음 언제부터 언제니? 10월 18일부터 대충 한 15일까지 하겠지? 18일 기한이겠지? 가오는 오늘 어차피 17, 18, 21일 중에 하나인데 21일이냐고 21일 날 방식? 언제 끝나? 8월 한 3주 정도 3주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오늘 3주야? 그 정도 그래요? 3주 정도 아, 내가 좀 해야겠다. 자, 나중에 뭐 하겠다. 휴가 일정은 다음 주 금요일 바람 실수 자, 갑시다. 자, 오늘부터 나올 거는 삼각형의 외심. 그래서 삼각형이 잠깐만. 이런 식으로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이렇게 하나 그려집니다. 아시겠어요? 오직 하나만 그려집니다. 아시겠어요?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오직 하나만 그려지거든요. 그때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삼각형의 외접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표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삼각형을 보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내접과 외접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밖에 있으면 외가 되는 거고요.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외부에 있죠. 그래서 외접원인 거고 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삼각형은 원에 뭐 하는 거예요? 내접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 오직 하나만 정해지는데 이때 이 원에 뭐가 있습니까? 중심이 있겠죠. 그쵸? 자, 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 줄여 쓰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쵸? 수학도 똑같아요. 수학도 되게 줄여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을 간단하게 줄여서 뭐라고 부를까요?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냥 외심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외접원의 중심.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이라는 원의 성질 뭡니까? 원. 각이 없다. 원 그러면 뭐를 원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원을 정의한다 그러면 원은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을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있어요. 그쵸?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이 몇 개 있습니까?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그 점들을 다 표시한 거를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한다. 그래서 단순한 건데 이 안쪽은 원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원을 얘기할 때 이 안쪽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원이라는 건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게 그쵸? 그러면 요 내부에 있는 이 점이 같은 거리에 있습니까? 거리가 다르죠, 그쵸? 그래서 원을 얘기할 때는요 딱 누구만 같은 거리에 있는 요 선 부분만 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끔씩 이 안까지 칠해서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원은 한 점으로 같은 거리에 있는. 로우나 왜 이렇게 존이 로우나? 이 뭐하다 그러는 거야 요즘에? 왜 피곤해? 요즘에 얘기해봐요. 밤에 뭐해요 요즘에? 피곤한 이유가 뭐야? 로우님 얘기를 해보세요. 요즘에 클래식 로얄 하느라 바쁩니까? 네? 그거 좀 많이 하시던데 그거 하느라 새벽까지 자꾸 전투가 나를 불러? 형님 그겁니까? 전투가 나를 불러요? 자, 그래서 원이라는 건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보통 이제 한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원의 그치 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쪽으로 선을 그어서 이 선까지의 거리나 점까지의 거리나 이 점까지의 거리나 이 점까지나 이 점까지나 그 거리가 전부 다 어떻다? 그래서 이 같은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점으로부터 거리, 중심으로부터 거리를 그치 이거를 반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외접원의 중심이 있잖아요. 이 외접원의 중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의 거리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떨까요? 그치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원의 중심이고요. 얘는 원 위의 점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는 전부 다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 외심으로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생기는 이 반지름을 이루면 생기는 요 삼각형 하나만 보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우리가 이등변은 배웠으니까 어떤 성질이 있어요? 두 밑가의 크기가 같죠.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 삼각형 보면 여기를 B라고 하면 얘도 B고요. 얘를 C라고 하면 여기도 C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그렇죠. 그러면 식으로 세우면 어떤 식이 세워져요? A 두 개랑 그쵸? B 두 개랑 C 두 개랑 다 더해서 몇 도다? 180도다. 그러면 A 하나랑 B 하나랑 C 하나의 값은 얼마?
그래서 요 성질을 가지고 문제에서 몇 가지 유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는 이제 뭐 가계티 갖고 유도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성질을 쓴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안 할 거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성질을 쓸 건데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모든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자, 그런데 이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외심의 위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방금 같이 일반적인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외접원은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져요.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삼각형 내부에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을 예각삼각형이라고 해요. 예각삼각형은 외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생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해요? 둔각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렇죠? 둔각삼각형은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 원의 중심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둔각삼각형은 외심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삼각형의 그치 외부에 있어요. 이거야. 하지만 외부에 있더라도 어느 성질을 성립한다? 이 중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다 이거예요. 됐죠? 자, 예각삼각형 말고 둔각삼각형 말고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삼각형. 그쵸? 자, 이게 중요해요. 직각삼각형.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예각이라는 건 너무 가격대가 많잖아요. 10도일 수도 있고 20도일 수도 있고 그쵸? 둔각도 100도, 120도 다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직각은 딱 몇 도밖에 안 돼요. 90도밖에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외심을 그렸을 때 자, 외심의 성질이 뭐라고요? 다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쵸? 세 꼭지점을 지나고요. 그쵸? 이 세 꼭지점을 지나고 얘네들로부터 거리가 더 어때야 된다? 아, 저 그림을 못 그렸는데 다시 원을 다시 그래서 외심이 어디 있냐면 이 빗변의 딱 중점에 있습니다. 외심이 중요해 볼게요.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변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 그치 빗변의 그치 중간 중점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길이가 다 어떻다? 같아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되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걸 바탕으로 원이 이렇게 있는데 지름이 있어요. 원에 지름이 있죠. 그쵸? 지름을 한 변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그치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에요. 지름을 한 변으로 하면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를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외접을 갖게 되지만 원에 내접할 때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뻔한 내용이에요. 예각이랑 둔각은 말할 수 있는 가격대가 너무 많지만 직각은 다 몇 도밖에 안 돼요. 90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중심이 변 위에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뭐 한다? 중요하게 쓰인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위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로운이가 지금 졸려서 죽으려고 그래요.
먹고 잠들게 너만 오늘 잠들게 물어서 씹어야 잠들지. 잠깐만. 자, 그러면 이 중요한 이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건가? 아시겠어요? 자, 이 외접원의 중심을 어떻게 찾을 건가? 그러면 왜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이 빗변 위에 있는가? 이걸 볼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외심을 구하는 방법. 자, 외심이 뭐라고요? 외접원의 중심이고 어떤 성질이 있다? 각 꼭지점에 중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오르는 거리가 어떻다? 같고 그래서 얘네 경우는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자, 그러면 여기 지우긴 할 건데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을 할 때 자, 밑에 있는 이 삼각형 보는 거예요.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 성질 배워놨어요.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얘가 수직 이등분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거를 반대로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변 위에 얘를 뭐 해주면 수직 이등분을 했을 때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에서 선을 긋더라도 이 길이 무조건 구한다? 같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왜? 얘네들이 서로 합동이니까. 그쵸? 그러면 삼각형의 외심을 구할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이 BC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서 선을 긋더라도 전부 다 뭐예요? 이등변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외심은 이 BC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요. 그러면 또 누구의? A, B도 뭐 할 수 있어요? 수직 이등분 할 수 있어요. 수직 이등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수직 이등분을 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 교점이 하나 생기죠. 얘랑 연결하고 이 교점 연결하면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때요? 같아요. 또 A에서 여기로 연결하면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같죠.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다 어때요? 그러면 얘는 외심이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원이 만들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얘를 외심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외심 그러면 보통 O라고 놓는 편이에요. 아우터 서클이라고 해서 밖에 있는 원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O라고 얘기합니다. 외심을 보통 O라고 놓는 편이에요. 자, 외심 어떻게 구했다고요? 변이 있으면 그 변에 뭘 구인 거예요?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수직 이등분선을 긋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그으면 교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참고로 여기서 수직 이등분선 그으면 얘랑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당연히 만나죠. 왜? 얘가 이등변 되고 얘가 이등변 되고 난 뒤에는 자연스럽게 누구도 이등변이에요. 남아있는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가 이등변이면 얘가 이등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등변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으면 뭐가 돼요? 수직? 이등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외심 어떻게 구해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을 찾으시면 되고 굳이 세 개 다 찾을 필요는 없고 몇 개만? 두 개만. 아시겠습니까? 두 개만 수직 이등분을 하셔도 돼요.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뭐가 되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직 이등분이랑 만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외심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긋습니다.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은 외심이 왜 빗변 위에 있을까? 자, 얘의 수직 이등분선 이거랑 그쵸? 로나 정신 차려. 얘의 수직 이등분선이 누구 위에서 만나요? 변 위에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서로 뭐가 되니까? 합동이 되니까. 이 삼각형 왜냐면 얘네들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밑변이랑 얘가 어때요? 평행하죠. 이 각이랑 이 각 어때요? 같아요. 또 얘도 수직이고 수직이니까 여기 90도로 같죠. 그리고 얘가 동그라미면 얘도 동그라미인데 같은 길이니까 얘도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쵸? 합동이면 뭐가 된다? 이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어디에 있다? 빗변 위에 있다. 빗변의 중점이다. 자, 그러면 1, 2, 3, 4를 푸는데 쭉 풀 건데 제가 설명은 드렸어요. 자, 한 번만 다시 정리요. 예를 1번은 정리를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저는 찾는 걸 보여드렸으니까 외심의 세변수. 자, 다시. 자, ABC에서 누구와 누구의 제가 그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AB의 뭐와? AB의 수직 이등분선과 그쵸? 세 개가 다 필요 없으니까 BC만 수직 이등분하죠. 그쵸?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뭐라고 하겠다? 오라 하면 이거죠. 그쵸?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어떤 성질이 한다고요? O에서 A까지 길이랑 O에서 B까지 길이랑 어떻다? 얘네 둘이 길이가 같아요. 그래서 OA랑 누구랑 같다? OB랑 같다. 밑에 삼각형에서도 얘가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5에서 10을 연결하면 OB랑 OC랑 어떻다? 같다. 그럼 이때 5에서 얘는 이등변 나온 거죠. 그쵸? AC의 내림 수선의 발을
그래서 굳이 이거 설명했는데 B라고 하면 OAD와 OCD, 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동을 증명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같은 거. 얘네들이 같은 거. 오이랑 그치. OA랑 OC가 같고 또 오디가 공통 그치. OD는 공통이고 또 각 오디랑 각 오디 C랑 둘다 90도예요. 자, 수선을 내린 거니까 여기가 몇 도? 90도인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각 ODA랑 각 ODC랑 90도로 같아요. 자, 무슨 합동 조건입니까? 90도니까 얘는 뭐라고 나요? R. 그러면 얘가 90도인 걸 얘기하면 얘는 그치, 빗변이 되는 거죠. 90도랑 마주보는 얘네 빗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H, 얘는 그치, 다른 한 변이니까 S. 그래서 이거 무슨 합동? RHS 합동. 합동이니까 얘랑 얘 길이도 어떻다? 얘랑 길이가 같다. 그러면 길이도 같고 수직이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 즉 얘네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자 마지막 설명인데요. 밑에 것 때문에 자 얘네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랑 얘랑은 서로 합동이죠. 얘도 합동, 얘도 합동. 근데 얘네들 같아요? 얘네들이 합동입니까? 얘네들이 합동입니까? 아닙니까? 얘네들은 합동이 아니에요. 그쵸? 어디에도 얘네들의 길이가 가게 크게 같다거나, 그쵸?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는 말이 없어요. 그쵸? 90도, 90도, 빗변까지 똑같은데 나머지 하나 같은 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는 합동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풀고요. 뭘 기억하시라고요? 이등변 삼각형인 것을 기억하자.
잠깐만. 나가 틀렸잖아. 너가 선을 하나 긋느냐 못 긋느냐. AO를 연결해서 OA를 연결하면 그렇지 A로 연결하면 뭔가 보입니다.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직각삼각형은 특별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하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직각삼각형은 빗변의 중심에 외심에 위치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이 곧 외심이다.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외접원의 중심이 직각삼각형 외접원의 중심이 그쵸? 그걸 생각하면 그냥 지름이라는 개념이 바로 나오죠. 민재등의 이등변 삼각형이라니까요.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다 이등변 삼각형이야. 외심은 그게 같은 게 아니라 얘도 길이가 같은 거지. 외심에서부터 초점의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얘네들의 길이가 다 똑같고 이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심이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 개념을 가져요.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이게? 그치? 그러면 둘레는 야 이거 넓이 와우 넓이죠. 그거는 둘레는 2파이R 반지름이 2배에다가 파이 넓이랑 둘레 3-2번은 가게 크기를 표시합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안 풀리면 가게 크기를 다 표시해 봅니다. 가게 크기를 다 표시해 보면 가게 크기 표시하니까 이게 이거구나. 그냥 60이 무슨 삼각형? 그렇지. 그걸 확인해서 얘로 간다. 그리고 얘가 60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니까 제별 길이가 다 같다. 좀만 쉬었다가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삼각형의 외심의 응용이라고 하는데 오늘 안 잡았어요. 오늘은 안 잡았어요. 우리 학교 끝나고 보통 자고 오잖아요. 게임하느라 자느라도 끼워가지고서 아예 안 자는 겁니까? 오늘 학교에서 바빠요. 그냥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외심의 응용이긴 한데 그냥 외심의 섭리를 이용해서 왜? 이 외심은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외심을 표현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외심을 그리면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섭리를 이용해서 어떤 각들을 유추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외심을 그려보면 외심 길이가 안 맞아 보이지만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얘네들의 크기가 다 어때요? 다 길이가 같죠. 그쵸? 이때 어떤 성질이 성립한다? 얘를 A라고 하면 얘도 A, 얘를 B라고 하면 얘도 B, 얘를 C라고 하면 얘도 C.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얘네들 다 더한 게 몇 도니까? 2A 더하기 2B 더하기 2C가 18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몇 도다? 90도.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여기가 외심이라고 해놓고 선 그은 다음에 얘가 30도, 얘가 20도일 때 여기 x는 이게 나와요. 그러면 천천히 풀면 어떻게 풀어요? 얘가 몇 도? 30도, 얘가 20도, 얘가 x. 그래서 다 더한 게 180이라고 하는 거고. 조금 빨리 풀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등변 중에 한 각만 더하면 x랑 30이랑 20만 더하면 그건 얼마다? 90이라는 거. 그래서 x가 얼마다? 40. 이렇게 편하게 구하거나. 이 이등변 각을 다 표시해서 푸셔도 되고 좀 편하게 푸셔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좀 편하게 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자, 두 번째가 뭐냐? 이게 보통 외워야 되는 건데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저 각의 크기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각의 크기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기본적인 성질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 배웠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한 외곽은 뭐랑 같다?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각은 A 플러스 B 기억나시죠? 그쵸? 자, 연장선을 그어요. 자, 이 삼각형의 이 외곽의 크기는 다른 두 내각의 합이니까 2B. 그쵸? 이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 2A죠. 그쵸? 자, 이 각의 크기 몇 도? A 플러스 B. 이 각의 크기는 2A 플러스 2B. 즉 2A 플러스 B. 몇 배?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있으면 얘는 몇 배다? 곱하기 2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가면 이걸 해보세요. 얘가 70도일 때 외심이 그려지면 얘는 몇 도입니까? 140. 몇 배다? 2배다. 반대로 얘가 160도면 얘는 80. 그렇죠.
이거? 없죠, 그쵸? 자, 쭉 풉니다. 저 뒤에 소단원까지. 외심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외심을 한다는 거. 외심 말고 이제 내심도 할 거란 말이에요. 구분 명확하셔야 돼요. 외심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외접원의 중심이니까 외심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외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이 이르는 거리가 더 어떻다? 이게 첫 번째죠, 그쵸? 이건 외심의 기본이고요. 외심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외심을 구하는 방법 어떻게 구했어요? 변의 수직 이등분선.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나오면 이게 외심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쉽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변에 뭐가 나온다? 수직 이등분선. 이게 외심입니다.
변을 수직 이등분하는 게 외심이에요. 틀렸던 얘기죠. 얘랑 얘랑 같은 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죠. 이등변 삼각형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수직 이등분이 아니잖아요. 로우님, 그건 무게중심이거든요. 나중에 배울 무게중심이요. 수직 이등분이 아니에요. 왜 저번에 반지름이 없는 건데요? 그게 왜 저번에 지름이에요? 왜 저번에 반지름이 뭡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반지름인 거잖아요. 뭐지? 이거는 구해놓고 왜 마지막 해석이 이상해요?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지면 이 외접원의 중심에서부터 각 꼭지점에 이르는 이 거리가 반지름이에요. 얘가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중심에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 반지름 해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뭐라고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한테 밑변과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변이랑 높이를 구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너무 가는 거고요. 그냥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삼각형이 있어요. 중점을 찍었어요. 자, 이 초록색 삼각형과 이 주황색 삼각형은 넓이가 같아요. 왜? 밑변의 길이가 어떻고 얘의 높이나 얘의 높이는 어때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얘네들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중점을 찍었어요. 이 전체 넓이가 50이에요. 하나의 넓이는. 그렇죠. 여러분이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시는 순간 문제 크기가 달라집니다.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모르셔가지고 지금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겁니까?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될 거예요? 360은 각도 반지 이런 부채꼴이 있으면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중심의 크기를 X라고 하면 360 파이 R 제곱 곱하기 그쵸? 360도 중에 중심각 반지름이랑 중심각만 알면 되는 거죠. 민재는 이러면 또 틀리지. 자, 아까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삼각형의 내심을 배울 건데 내심이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쵸? 외심이 뭐였어요? 외접원의 중심을 외심이라고 했고요. 그냥 삼각형의 내심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치. 내접원의 중심인데 이 내접원을 그리는 거, 내접한다라는 거 있을 때 접한다라는 말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자, 여기서 내접한 원인데 접이라는 뜻이 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러분이 이해하기에는 접한다는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접한다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접원을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렸습니까?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려졌죠. 그쵸?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부 다가 꼭지점이 아니라 이 만나는 이 순간 보면 만나는 점 몇 개요?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쵸? 여기도 만날 때를 보면 한 점에서 만나죠. 그쵸? 여기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려놓고서 하면 유기점 몇 군데서 만나요? 여러 군데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하는 거랑 실제로 접한다는 건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안에다 원을 그릴 건데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냐? 꼭지점이랑 상관없이 이 각 변과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각 변과 한 점에서 어떤 특정 점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름을 접한다라고 할 때 이걸 접한다고 해요. 어떤 원이랑 직선이 접한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뭐 할 때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래서 삼각형에서 안에 원이 그려지는 게 어떻게? 각 변과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려졌을 때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내접 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론 원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삼각형은 뭐 하는 거예요? 매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을 기준으로 하면 삼각형은 원에 매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계속 학습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내접원의 중심. 중심. 얘를 그냥 내심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원이니까 어떤 성질이 있어요? 이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다 어때요? 다 같죠? 여기에요. 꼭지점은 원 위의 점이 아니에요. 그쵸? 딱 어디로? 원 위의 점이에요. 그쵸? 원 위의 점으로 그었을 때 이 길이가 더 어떻다? 같다. 그래서 내접원 그러면 이 내접원의 내심이 나오죠. 그쵸? 내심에서 어디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접하는 선에 선을 그렸을 때 얘네는 몇 도로 만나요? 그렇지, 90도로 만나요. 원의 중심에서 접점이라고 하거든요. 만나는 점을 접점이라고 하는데 이 접점에 선을 그으면 몇 도로? 90도로 만나요. 그러니까 원의 내심에서 그었을 때 얘네 전부 어떻게 된다? 직각으로 그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막 그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각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직각이에요. 직각, 직각, 직각. 자, 그럼 이때 외접원은 어떤 성질이 있었냐면 외심에서 선을 그으면 얘네들이 다 같아서 이 만들어지는 삼각형들이 전부 다 무슨 삼각형?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심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자, 내심에서 각 꼭지점에 선을 그었을 때 어떤 성질이 만들어질까? 자, 얘랑 길이 같아 보여요? 얘네 이등변 삼각형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이등변 삼각형은 안 돼요. 근데 누구랑 누굴 보냐? 이 파란 거와 이 주황색 얘를 보면 합동이죠. 무슨 합동? 편하게 할게요. 직각, 직각. 크기 어때요? 같아요. 직각과 마주보는 면 공통이죠. 그리고 또 모두 같아요? 나머지 변 하나의 길이도 어때요? 같아요. 얘네들이 무슨 합동? 그렇지. RHS 합동이에요. 합동이니까 누구랑 누구랑 다이크가 같습니까? 여기가 A면 얘가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B면 얘도 B인 거예요.
얘가 C면 얘도 C인 거예요. 그래서 외심과 내심은 상황이 좀 달라요. 외심은 이등변이어서 AA 이렇게 B AA로 왜 쓰는데 말하면서 B를 쓰지? AA, B, C, C 이런 식으로 이등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심은 이등변, 내심은 이등변이 아니라고요? 붙어 있는 것끼리 합동이에요. 그렇죠? AA, BB, CC예요. 되었습니까? 그래서 내심은 어떻게 한다? AA, BB, CC. 그러면 요 선을 봤을 때 내심은 이제 보통 I라고 놓습니다. 아시겠어요? 인사이드 서클 해가지고 I라고 나요. 안이라는 뜻이죠. 그쵸? 그러면 그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어떤 성질이 있다고요? 얘네들의 갈크기가 어떻다? 같다. 자, 어떤 각을 이렇게 각을 똑같이 나누어서 하는 거 뭐예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각의 그렇지. 이등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배웠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각의 이등분선 했었죠, 그렇죠? 시작하면서.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배워서 각의 이등분선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랑 어떻다? 같다.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심도 이걸 확장을 하는 거예요. 아, 각의 이등분선이구나. 원을 그려놓고 봤더니 얘네 합동이야. 그럼 요 선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심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찾냐? 외심은 어떻게 찾았어요? 외심 어떻게 찾았습니까? 외접원의 중심 어떻게 찾았어요? 변의 수직? 그치. 이등분선을 그어서 얘네들의 교점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그어서 교점으로 찾았어요. 그쵸? 자, 그러면 내심은 어떻게 찾을 거냐? 얘네 둘이 같으니까 우리 뭐를 그리면 돼요? 어떤 각의 이등분선을 긋는 거예요. 자, A를 이등분하는 거. 이렇게 같게끔 이등분하는 거. 뭐 하는 거? B를 이등분하는 거. 얘네들의 교점을 뭐라고 하겠다? 내심이라고 하겠다. 교점을 I, 내심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은지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림을 못 그렸으니까 다시 그릴게요. 각의 이등분선이 많이 그려가지고 지금도 아니긴 한데 그냥 편하게 할게요. AA 이건 못 그렸다. BB, C, BB.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으면 요 점에서 한 점, 각의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변의 수선을 내리면 그 길이가 어떻다? 아까 배운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요 B에도 이등분선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었을 때 얘랑 얘랑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세 점이 나오고요, 그쵸? 이 세 점을 이은 선을 그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접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접원의 중심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등분선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랑 더 어떻다? 같다. 그러면 마지막 확인은 C에서 내가 내심의 선을 그었을 때 얘도 얘네 둘이 합동인지 확인을 하면 돼요. 그쵸? 자, 각의 이등분선인지 몰라요. 자, 얘랑 얘랑 합동인 이유. 일단 둘 다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고 이 길이가 공통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변의 길이가 무슨 합동? RHS 합동으로 얘네들이 합동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합동이니까 이 각과 이 각도 어떻다?
그러니까 얘 각의 이등분선이다. 그러면 얘 각의 이등분선과 얘 각의 이등분선과 얘 각의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내심이랑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지만 내심을 배우고 외심을 배웠기 때문에 외심의 성질과 내심의 성질을 혼용하게끔 자꾸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심은 기억하는 게 뭐예요? 각 꼭지점의 거리가 같은 거고요. 얘가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린다. 내심은 원의 변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고요. 그쵸? 얘네 둘이 합동인 거죠. 그쵸? 그리고 뭐를 한다? 아, 이게 안 들어갔구나. 각의 이등분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예제 1부터 쭉 풉니다. 쭉 푸세요. 누구랑 같은 일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나에서 합성을 증명할 때 그게 나의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지. 이것도 나 아니에요. 나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말하고 싶었던 게 뭐야? 합동을 증명할 때 그리고 IC랑 IFC랑 같은 게 또 다른 게 있다고요? IDA가 같다고요? 그치 같지. 왜 같은 거예요? 우리가 RHS 합동을 쓰려면 같은데 RHS는 언제 쓰는 거예요? 어떤 도형에서? 로나 RHS 합동은 어떤 도형에서 쓰는 겁니까? 어떤 도형에서 쓰는 거예요? RHS 또는 RHA 합동은 어떤 도형에서? 삼각형, 모든 삼각형에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직각삼각형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RHS를 쓰려면요 몇 도라는 걸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직각이 있음을 보여줘야 돼요. 직각임을 보여주는 거죠. 내심인데 두 개 뭐야? 알건 안 했어요. 내심은 두 배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문제를 저번에 안 읽으신 문제를 제대로 안 봐서 틀렸어요 라고 하신 분 문제를 제대로 했어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가 x는 여기도 x는 내심이 기본인 거고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이 x는 저 xx 라센 남은 시간에 얘기하기 때문에 아까 이거 잠깐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을 보셔요. 이등변 삼각형. 이거. 자,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그러면 자 숙제. 일단 개념 센 워크북을 원래 수업 시간에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놈의 워크북. 로운이가 워크북이어서. 로운이 어디 가는 게 책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자, 워크북 6페이지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라세는 22페이지까지 숙제가 좀 많습니다. 라세 한 단원을 숙제가 없었던 거라서 워크북이 별로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숙제 다 외우시고 숙제 째지 마시고 숙제 째면 이제 나무길 거예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